일단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y는 이렇게 ax 제곱의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죠.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0,0,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가운데를 정확하게 이렇게 자르면 이게 뭐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그으면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점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는 거, 이거를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x 이퀄 꼭지점에 x 좌표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포물선을 띈다 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홀쭉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a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차함수 y는 a의 x-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뭐 한 겁니까? 표준형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실제 시험은 이렇게 이제 나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해주는 거야? 바꿔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바꿔줘야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n,m이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 축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x 이퀄 뭐라고 얘들아? 꼭지점에 x 값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얘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내가 주어졌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어쨌든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좀 참고하시고, 보세요. 중학교 과정은 꼭지점을 구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x절편이 중요해. x절편. 그러니까 이제 이차 함수가 x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이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제 얘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x절편이라고 하지. 이 x절편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는 그냥 이제 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니까 선생님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이 되고 얘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2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반절에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이제 이차함수 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얘를 이러한 꼴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바꿔줘야 꼭지점이 P, Q라는 거를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여기가 P고, 여기가 만약에 Q라고 하면, 여기다가 점을 찍고, A가 이제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뭐 할 수가 있어?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을 아는 거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이런 꼴로 바꾸는 거야. 이런 꼴이라는 거는 뭐냐면 x에 대한 완전제곱 모양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y는 최고차의 개수로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2x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고?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x 개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면 1이고 그거 제곱하면 1이니까 1이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없던 거를 내가 써준 거잖아,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빼기 1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뒤에 꼬랑지를 갖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y는 마이너스 3.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완전 제곱되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지?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마3하고 마1 곱해지니까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없어지고.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얘가 4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고 나면 이거의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과 y값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4니까 잡아주면 이 정도를 뭐 하겠다?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x절편하고 y절편까지 체크하면 되는데, 뭐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분위기 정도만 알 거면 이거 정도만 체크하셔도 돼요.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쭉 내려가다가 어디를 2를 갖다가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y절편이라는 거는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값이니까, 그럼 이쪽 한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은 이 가운데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일반형의 형태가 주어지면은 이러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뭐 당연히 기본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문제에서 무언가 이제 나에게 나오면 내가 이제 그걸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어? y는 2로 묶는다는 얘기지.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하고요. 빼기 9를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y는 2배 하시고요. 요렇게 3개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9는 이거 곱해서 튀어나오니까는 마이너스 18 더하기 5에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3이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꼭지점의 x값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한 번만 좀 그려보면 자, 얘가 x고요, 얘가 y입니다. 3, 얘를 3이라고 할게요. 얘를 마이너스 1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플러스 5니까 뭐 여기를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가 5라면. 그럼 이쪽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 반대쪽은 이제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x값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 x 이퀄 3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축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의 만약에 감소하면 반대쪽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축의 방정식의 이 x의 위치라는 거는 증가와 감소를 정확하게 뭐하는 바꿔주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뭐 여러분 뭐 문제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계산형의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한데, 고등 가면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추론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에 와서 의외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분명히 중학교 때 많이 풀고 했거든. 근데 중학교 때 푼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이런 풀어봐서 알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뭐 꼭지점 구하고, 그 다음에 뭐 x절편 구해가지고 뭐 좀 해봤자 이런 어떤 삼각형의 넓이 정도나 이런 거나 구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 안 되거든. 어쨌든 문제를 풀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 얘기 조금만 들어봐. 중학교 때는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근데 고등 때는 꼭지점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고1 1학년 애들 수업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표준형을 만드는 목적이 뭐야? 사실은 꼭지점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 그치?
꼭지점을 그러면 내가 만약에 표준형을 안 만들고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편하겠지 사실은. 왜? 꼭지점 구하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고등학교 오면. 중학교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꼭지점을 좀 쉽게 좀 바로 구할 수가 있냐라고 보면은, 자 이거 앞에 걸로 묶어내세요. 알겠니? 묶어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준형 만드는 방식을 그냥 조금 단순하게 해서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거에 반절의 부호 반대가 됩니다. 반절의 부호 반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낸 1차 함수, 1차 개수의 반절의 부호 반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서 y값은 당연히 꼭지점이라는 건 어디 위에 있으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x에다가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9, 2, 18 마이너스 36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얘네가 얼마가 됩니까? 23이 되네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다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하자는 얘기지. 얘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너스 3으로 묶었잖아. 그치? 그럼 마삼으로 묶으면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뭐라고? 반절의 부호 반대 이렇게. 반절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y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6 플러스 1이니까 7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구하시면은 이게 바로 뭐 할 수가 있어?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중학교 문제 풀 때도 이런 어떤 과정을 뭐 충분하게 연습을 했다, 숙지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이 방금 말해준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추계방정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 이퀄 이게 바로 추계방정식이고 추계방정식의 역할이 뭐라고? 증가와 감소를 구분하는 바로 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건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개념이 이거야.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2차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 그쵸?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바뀌잖아. 그치?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x 값이 여러 개가 만약에 있으면 y 값도 몇 개가 있겠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러한 거를 좌표로 나타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2차 방정식은 얘들아 뭐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게 2차 방정식이거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봐봐. 2차 방정식 때 2차 함수를 모양을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이 y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0 집어넣으면은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y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바로 그게 방정식의 근이거든. 맞죠? 그러면 y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x 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x 절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어서 얘기할게요. 2차 함수는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선생님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2차 방정식은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함수는 y값이 0되는 1되는 2되는 3되는 뭐 루트 2도 되는 뭐 2분의 3도 되는 그런 많은 값들이 있겠지. 그 값에 따른 x값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맞죠? 응. 그래서 2차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은 그냥 2차 방정식으로만 풀고 2차 함수는 2차 함수로만 풀거든.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오면 이게 다 믹스가 돼.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섞여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모양은 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 이퀄 0이면은 방정식이고 거기 자리에 뭔가 부등호가 들어가면은 부등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가 들어가면은 2차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 뭐가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하느냐?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의 아이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판별식이라든지 근계수라든지 근거 계수와의 관계 그런 거를 가지고 2차 함수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방정식인데 함수의 어떤 교점이라든지 약간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문제를 막 풀어. 그러니까는
그게 영역이 막 이제 넘나들면서 이제 막 그렇게 문제를 막 풀어버리기 때문에 중학교 때보다는 확실하게 느낌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y가 0이 된다. y가 0이 되는 x값을, 그러니까 y 자리에다가 0 집어넣어버리면은 함수가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y가 0이 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봐봐.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 x축이 있다. x축, 그치? x축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x축은 y값이 0이 되는 점들이야. 그러니까 x값들은 서로 다 다르겠지. x값들은 뭐 서로 다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y값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는 알파 같은 경우도 알파, 0이고 베타도 베타, 0 이렇게 되겠지. 그쵸? x값은 알파, 베타가 되겠지. 뭐 y값은 0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함수에서의 x 절편이라는 게 방정식에서는 뭐로 사용하는 거야? 근해로 불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함수에서 왜 판별식을 써요? 라는 건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x축.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딱 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만약에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러분 보세요.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난다라는 말은 해가 없다, 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2차 함수의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판별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얘는 몇 점에서 만나고 있죠?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근이 하나라는 얘기고,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라는 얘기야? 0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얘는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서 만나고, 두 군데서 만나는 거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이 두 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이거의 이 식을 판별식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x축하고 이 그래프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 위치가. 근데 우리가 얘들아 판별식을 안 하고도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y는 만약에 얘들아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자 3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얘는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냐면, 물론 판별식을 해보면 되죠. 실제 판별식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짝수잖아. 그렇지? 짝수니까 4분의 D로 판별식을 해보면 플라임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C는 3이니까 3을 빼면 얘는 뭐가 돼? 1 되니까 0보다 뭐에 크다란 얘기지. 판별식을 해보면 0보다 커? 0보다 큰 거 보니까 X축은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에는 이렇죠. 결국에는 얘가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정확하게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야? 두 점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상수항의 변화예요. 상수항의 변화. 상수항이 더해지면은 점점 얘가 올라갈 것이고 y값이 커지니까 상수항의 음수를 더하면은 점점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렇겠지?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되는 값을 내가 뭐하면 상수항이 얼마일 때 이렇게 되지를 내가 만약에 알아버리면 얘보다 만약에 큰 값이면 더 올라가겠지. 얘보다 작은 값이면 더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는 중근이라는 얘기거든.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고 또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식을 딱 보고 봤을 때,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필요하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 얼마가 필요하죠? 4가 필요하지 당연히. 그래 완전 제곱식이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인수분해 배운 거야 사실은. 그 괜히 배운 게 아니고 방정식, 함수 이런 거 인지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인수분해 배운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4만큼이 됐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이라는 거는 무슨 뜻, 뭘 뜻하는 거지? 이거보다는 낫다는 얘기가 되겠지. 4만큼, 상수항이 4일 때가 정확하게 이건데 얘가 3이라는 얘기는 1만큼 더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러니까 얘는 그럼 뭐가 돼? 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5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그치? 얘가 4인데 5라는 거는 1만큼 더 올라갔잖아. 그럼 당연히 허근이겠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판별식 안 쓰고.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게 그럼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얘들아 얘가 없다고 한번 해보자. 이게 없어. 그러면 얘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근이 몇 개가 되겠어?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항이 없으면 x로 무조건 묶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겠지? 이렇게 묶어지면 당연히 0이라는 거하고 여기서 무언가 근이 나오겠지.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상수항이 없으면은 근이 두 개야. 근이 두 개라는 거는 무조건 얘가 이렇게 돼서 0,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 얘기야. 여기는 친구가 결국에는 여기 상수항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근이 하나 됐다가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애가 더 내려와 버리면 무조건 근이 두 개가 되겠지.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붙어.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 이거를 완제가 되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 당연히. 이만큼 자체가 이미 근이 몇 개야? 두 개거든. 근데 그거보다 이만큼을 더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끄집어 내린 거거든. 끄집어 내리면 당연히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어. 이렇게 아이고, 응? 응?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내린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내려가도 그는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y는 ax제곱 bxc라는 2차 함수식이 있다라고 하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두 개, 한 개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a가 만약에 a는 최고차항이고 최고차항은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친구니까 a 값이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면 뭐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한 개, 0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려면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별식이 0이 되면 무조건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지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 추가고의 교점이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그래서 605번 같은 거 한번 보면 얘들아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y를 0이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지. 자, 얘를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2x로 묶어보면 2x, x 빼기 3이니까 0하고 3 내기네. 그렇게 나오겠지. 맞죠? 이런 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뭐 하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면 돼? x 값을 구해야 되잖아. 위치를 x 좌표를 그래 공식이 가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그러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문제를 뭐 하는 거야?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얘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고,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얘를 0이라고 생각했을 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최고차항으로 묶었을 때, 알겠지? 묶었을 때 이거의 반절에 제곱하면 얼마가 되지? 4분의 25가 4분의 25 6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6점 얼마 정도가 돼야 x축에 딱 접해 있는 상황인데, 얘는 얼마만큼밖에 못 올라갔어? 3까지밖에 못 올라갔으니까는 더 내려와 있겠지. 내려와 있으니까 근이 몇 개가 된다? 2개. 교점이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판별식 쓰면 돼. 판별식 쓰면은 b제곱 25 마이너스 3, 4, 12니까 13이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렇게 이제 하셔도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뭐 중간고사 같은 데서 뭐 거의 앞장 그냥 점수 거의 주는 문제 한 문제 정도 잘 나오는 문제야. y는 이제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라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 위치관계. 자,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 한번 구해보시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야. 그치?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4분의 뒤로 가면 되겠죠. 얘가 짝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 프라임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k 값이 될 것이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k라는 친구는 넘어가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얘는 뭐 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니까 그냥 k가 1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나지 않는 거는 k 값이 1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크면 된다. 왜?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관계야. 우리가 조금 전에 얘들아 뭐 했냐면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따져봤던 거잖아. 그치? 뭘로 따졌어요? 결국에는 판별식을 가지고 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 실근이 2개라는 거는 교점이 2개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직선이라는 건 여러분이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물론 모든 직선이 1차 함수는 아니야. 근데 직선의 거의 뭐 99.9%는 1차 함수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지션이 돼 있으면,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으면 만나지 않죠. 교점이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를 선생님이 조금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지? fx. 그리고 여기 있는 1차 함수를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이런 얘들아, 이런 교점의 의미가 뭐지? 교점의 의미가 여기 있는 점은 fx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gx에 대입해도 뭐한다? 성립한다는 얘기지. 즉 fx도 만족하고 gx도 만족하는 점이라는 거야. 교점의 의미가. 그쵸? 만족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을 내가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결국에는 fx하고 gx하고 뭐가 되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fx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많은 점들이. 그리고 gx에도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은 아무 관계련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 교점만큼은 fx하고 gx가 뭐가 되는 점이야? 같아지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같아지는 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차 함수 fx가 있고요. 직방 1차 함수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에 만나는 이 점을 나는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냐? fx하고 gx를 같다라고 이렇게 놔버리는 거야.
같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지는 x 위치를 내가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1차 함수를 이렇게 넘기면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이런 모양의 식이라는 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이야. 맞잖아. 예, 이거 뭐 A, B, M, C, N 같은 경우 다 숫자일 거잖아, 그치? 얘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거에서 뭐를 내가 구하면 근을 구해. X값을 내가 딱 구했어, 알겠지? 근이 일반적으로 뭐 2개가 나올 수 있고 1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근을 구해. 그럼 그 X값을 내가 찾았지. 그 X값을 갖다가 여기나 여기다가 당연히 얘가 더 편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하면 이 교점에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너 위치 어디야? 너 좌표 어디야가 관심이 아니고 너 몇 점에서 만나가 관심이야, 나는. 알겠어? 그 얘기는 너 교점이 몇 개야 라는 말은 같다라고 놓고 1차 함수를 넘겨서 1꼴 0꼴로 만들었을 때, 즉 2차 방정식의 꼴로 만들었을 때 교점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교점의 위치가 어디야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이걸 판별식 해버리는 거지. 이거를 판별식 했을 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거는 x값이 2개란 얘기니까 그 얘기는 교점이 2개란 얘기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니까 걔는 한 점에서 즉 접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직선이 있어요. 그냥 얘들아 포물선 하면 2차 함수 하면 포물선 떠올리면 되고요. 직선 하면 1차 함수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몇 점에서 만나? 뭐 이거 궁금한 거야. 그럼 나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를 같다라고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1차 함수를 넘겨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뭐라면, 음수라면 2차 함수가 넘어가면 좋겠지. 왜? 최고차항이 뭐가 편하니까? 양수가 편하니까. 여러분 방정식 나오더라도 최고차항이 음수면 불편하잖아. 넘겨서 그냥 양수 만들어서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니까. 무조건 1차 함수가 넘어온다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요. 양수면 1차 함수가 넘어오고 x제곱에서 음수라면 2차 함수가 넘어간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런 모양의 식이 됐어. 이런 모양의 식. 근데 이런 모양의 식이 만약에 되면, 잘 들어봐. 이런 모양의 식이 되면, 이런 모양의 식이라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음수란 얘기예요. 음수. 상수항이 뭐라고? 음수.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상수항이 음수면 이거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상수항이 0일 때도 무조건 교점이 몇 개라고? 2개라고. 근데 교점 2개인 걔를 이만큼 더 끄집어 내렸으니까 당연히 교점이 2개겠지. 이런 거 쓸데없는 짓거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물론 뭐 소수령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다 써서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걸맞게 스피드 있게 문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야. 서술형이 나와요? 서술형. 뭐 경화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고 기말고사부터는 단답형. 답만 쓰는 거 그냥.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4문제가 객관식이고 2문제가 단답형. 답만 쓰는 거. 그리고 오히려 서술형 같은 경우는 초월고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쪽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술형. 자, 619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는 2차 함수하고 여기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하영아, 잘 보고 있지? 네. 아, 여기 봐, 여기 왜 거기 보러 봐. 아, 여기 봐. 책 밑에 보지 마. 고개를 밑으로 볼 일이 없어. 여기 봐, 여기. 여기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딱 이렇게 있었어요. 네가 허리를 펴면 돼. 허리를 펴라고. 뒤로 이렇게 의자대로. 그렇지. 됐지? 자, 갖다라고 놓는 거야. 갖다라고 놓고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이차 함수가 뭐니까 음수니까 얘를 넘겨서 방정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뭐를 구하는 거야?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다. 0이면 교점이 하나다. 0이 아니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제 이런 식의 뭔가 미지수를 집어넣는 거야. 미지수 집어넣고 나서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한 뭐 K의 값 또는 K의 범위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하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는 고정된 2차 함수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1차 함수는 상수항이 K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런 거잖아.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직선은 당연히 뭐 한다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안 만났다가 한 점에서 만났다가 두 점에서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K값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X제곱 3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5막 K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제 짝수니까 마이너스 1로 보시면 제곱 그쵸? 빼기 A씨니까 빼기라는 거는 이제 이거의 부호만 이렇게 뭐 하면 되겠어? 바꿔주면 되겠지. 그런 쪽으로 K-4가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즉 K가 4보다 크면 2점이고 K가 4면 1점이고 K가 4보다 뭐하면 작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그 최대 최소라는 거는 당연히 뭐 크거나 작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의 제일 아래에 있는 얘를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최소값.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쭉 계속 내려갈 거니까 최대값만 있고 뭐가 없어? 최소값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꼭지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꼭지점의 y값이 바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제한돼 있어. 제한돼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지금 준 거야. x 범위를. 그러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 되겠지. 실제 그래프는.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아래에 있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제일 높이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최대값은 당연히 이거의 x 위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함수값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는 추계방정식이잖아. 얘는 추계방정식. 꼭지점이 있는 데니까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딱 2라고 한번 해볼게. 2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x범위가 1부터 x범위가 만약에 4까지야. x범위 1부터 4까지 x범위가 알겠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x 이퀄 2거든? 근데 1부터 4까지라 그러면 1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해보면 여기가 이 정도가 3이고 4는 이 정도 되겠지. 이해되니? x 위치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을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대값은 4에서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그려보지 않고 어떻게 빨리 알 수가 있냐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니까 꼭지점에서 더 뭐할수록 멀어질수록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x 이퀄 2가 최소야.
그러면 2에서 1이 뭐냐 4가 뭐냐 이거 체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지? 굳이 뭐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같은 방법이죠. 얘는 꼭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지점에서도 뭐 하는 거? 먼 쪽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꼭지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치? 꼭지점에 포함 안 돼. 예를 들면 얘가 2야. 근데 x 범위가 3에서부터 5까지래.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꼭지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해. 뭐가 더 편하냐면은 꼭지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양 끝점에서 무조건 최대하고 최소가 일어납니다. 가운데에서 최소가 일어날 수는 없겠지. 꼭지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알아듣겠지? 꼭지점의 위치가 2야. 근데 양쪽으로가 바로 뭐냐면은 3에서부터 만약에 5까지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냥 F3을 구해보고 F5를 구해보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처리해버리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최소 최소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624번, 625번처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런데 뭐가 없어?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양수니까 얘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최소값만 가질 것이고 얘는 음수니까 최대값만 가질 거야. 근데 최대값 최소값은 바로 뭐라고? 꼭지점의 y값이 알겠지? 그러면 최대 최소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상례에서 이런 문제 나와요. 나오죠? 풀어봤죠?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돼? 꼭지점의 x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걸 표준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표준형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3으로 묶어. 알겠지? 3으로 묶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2가 된다 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의 부호 반대니까 아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길 거니까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 y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3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5가 바로 네가 최소값이다. 참고적으로 최소값은 스몰 m으로 최대값은 라지 m으로 보통 그렇게 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쵸?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묶어낸다는 뜻은 역수.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면 역수 곱해주면 돼요. 알겠지?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2로 묶어낼 때 얘가 뭐였어? 마3이었잖아. 그렇지? 원래 마이너스 6에다가 이거 역수에 해당하는 얘를 곱해주니까 마3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앞에가 정수일 때는 좀 편하잖아. 그치? 많이 해봤어. 근데 이렇게 분수꼴이면은 이거 역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4가 된다. 플러스 4니까 반절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2가 꼭지점의 x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표준형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고. 그럼 되게 편해 이렇게 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니까 9에서 2 빼니까 7이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풀 때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이거 다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는 일단 여러분이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왜? 양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위치를 찾는 거야 먼저. 어떻게 찾아?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묶어낼 거 없죠? 묶어낼 거 없으면은 얘는 1, 하시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절반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 플러스 2니까 얘네 없어지고 얘기야. 1,1이겠죠. 이렇게 1,1.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냥 최소값은. 그럼 최대값은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는 자 얘가 1이잖아 1. 그쵸? 그러면 1에서
2가 가깝습니까? 마이너스 1이 가깝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가깝고 마이너스 1이 더 멀지.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2가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여기 x 위치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 정도의 그래프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멀리 있는 이쪽, 즉 x 이퀄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이해돼? 네. 선호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더하기 2니까 5가 최대값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풀이만 가지고 네가 다 끝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건 좀 어렵네.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얘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 일단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 체크하는 거야. 당연히 x제곱의 개수로 묶으면 1이니까 얘는 마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x 이퀄 마3.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마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그래프만 가지고 나는 뭐 할 거야?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야. 왜? 여기가 마1,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당연히 나는 f-1, f2를 집어넣어서 이 값.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 1이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3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하고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1, 3이란 얘기는 얘는 우리가 대놓고 뭐라는 얘기야? 근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근이라고 근. 그때 a, b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얘가 이퀄 0이라고 하면 근이 이거니까 내가 두근의 뭐 알아요? 합 알고 두근의 뭐 알아요? 곱 알잖아. 그치?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니까 4가 되고요. 곱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최고 차항분의 x 1차의 부호 반대. 다 배웠죠 지난 시간에. 2분의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근의 곱이라는 거는 최고 차항분의 상수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네가 가져가면 되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b는 6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b에서 a를 빼니까 정답은 14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라는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런 식이 된다라고 보면 되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 더하기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근 사이의 거리 얘가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럴 때 k 값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내 쌤이 여기 알파라고 해. 알파 더하기 3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2알파 더하기 3이 되고 여기에서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1차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오케이? 두근의 곱이라는 거는 두 개 곱하니까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3 얘가 여기서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넘어오니까 플러스 2가 0이 돼서 알파 더하기 1하고 알파 더하기 2가 이렇게 된다. 그럼 알파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고, 자, k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알파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알파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그때 k 값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1 되겠지. K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때 K값이 1 되겠죠. 양수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너는 근이 두 개구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4분의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B 플라임이 뭐가 되는 거니? K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1이니까 이거 부호만 쭉 뭐 하면 되겠어?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없어지고요. 3K가 9보다 크니까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정수 K의 최소값이야. 3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뭐가 돼야 되겠어? 4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K값에 관계없다 뭔가 이렇게 관계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지난 시간도 했습니다. K에 대한 뭐란 얘기야? 항등식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걸 뭔가의 식을 딱 만들어 보면 K 친구들하고 K가 아닌 친구들 이퀄 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됐을 때 K값과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는 거는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서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의 교점이 하나. 접한다는 거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때 선생님 얘를 뭐라 그러면 얘는 얘기 지난다고 얘기하고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걸 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접한다는 말은 근이 하나라는 얘기거든. 근이 하나는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뒤 사람 한번 해보면 얘가 2니까 얘가 B 플라임이 되겠지. 그래서 A-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부호 쫙 바꿔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가 0이 된다 이런 말이네. 그럼 풀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K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B가 0 되는 거고 없어지겠네 얘는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뭐라 그랬어?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 패밀리들, K 아닌 애들 0 이렇게. K 패밀리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K 아닌 애들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3와 B가 0이니까 B는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8,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자,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이렇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놓고 양수니까 니네가 2, 4와 그 얘기야. 그렇게 했을 때 근이 얘하고 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 말은 지금 그러면 2x 제곱이고요 플러스 a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x 하고요. 이렇게 괄호는 원래 쓰는 건 아니죠 이쪽은. 근데 쌤이 그냥 편의상 쓴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두 근을 나에게 알려줬네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하고 뭘 구할 수 있어?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다. 합은 얼마냐? 1이다. 곱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지. 그럼 합은 뭐냐? 최고차항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곱이라는 거는 2분의 그냥 이거 그대로 3 더하기 b가 오면 되겠네. 넘어가면 2입니다. 그렇죠? 2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a 값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면은 마사하고 넘어가면은 b는 마 7이다. 엥? 왜 이렇게 되지? 마사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b는 7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에서 a 빼라 했으니까 답은 뭐야? 이렇게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이게 뭐 근이란 얘기지, 그쵸? 그럼 넘어오면 x제곱, 자,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그럼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넘어오니까 플러스 7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자, 뭔가 이렇게 근을 빼라. 그랬더니 두 근의 차가 뭐라는 얘기야? 6이지. 두 근의 차가 6. 맞죠?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의 합은
합은 이거분이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a 더하기 2가 두 분의 합이 되고요. 곱은 x제곱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7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차는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차는 항상 제곱을 이용해서 내가 구한다면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야. 알고 있죠? 변형 공식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변형 공식. 그러면은 얘가 이제 36이 될 것이고요.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8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넘어가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게 넘어가면은 6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2라는 거는 8 또는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지. 그쵸? 얘가 이제 제곱이고 얘도 이제 8제곱이니까 제곱 되어 있으면 얘가 플러스 8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절대값 이고 절대값도 선생님 설명 다 했던 거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때는 a가 6이 되고요. 이때는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6번이고요.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것이 서로 뭐한다? 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 맞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이렇게 놓고 넘기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k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x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한다는 얘기가 근이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이게 뭐 짝수 아니니까 그냥 가야 되겠네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네가 뭐가 된다? 0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 물론 뭐 다 풀어가지고 뭐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그냥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그럼 얘는 2제곱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은 2가 되든지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여기서는 넘어가니까 k 값이 1 되는 거고 여기서는 k 값이 마이너스 3 된다. 그 양수 k는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자, 이거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얘들아 뭐라고? 2인 직방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근이 한 개라는 말이야. 판별식이 뭐라는 말이야? 0이라 이런 말이야. 대놓고 그렇게 해석되는 거야 사실. 자, 그럼 기울기가 2인 직방이 그러니까 어쨌든 얘하고 그러면 뭔가 직선에 직방하고 이렇게 갖다라고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이 있어야 되겠지. 식. 그럼 식 어떻게 세워?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더하기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하고 얘를 뭐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x제곱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3마 b가 0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판별식 4분의 t로 가시면 절반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ac니까 9 바꿔서 이렇게 0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얘는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이게 내가 찾는 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